안녕하세요. 기업 컨설턴트 정선입니다. 오늘은 가업승계 관련해서 실제 제가 컨설팅 했던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회사는 그렇게 큰 규모의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알찬 회사였고, 사실은 저희하고 상담하기 전에 어느 정도 그 회장님이나 사모님 지분을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제가 고객 뵙게 된 거는 이 회사 사모님으로부터 좀 전화를 받았고요. 음, 사전에 미리 증여를 하면 세금이 많이 절감된다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을 회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리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고 또 가족들이 설득하는 것보다는 팀장님이 오셔서 좀 객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설득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찾아뵙고 컨설팅 진행을 했던 사례입니다. 여러분 신문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170억 회사를 물려받으려면 세금 43억이 필요하고 결국 43억이라는 돈을 일반인들이 뭐 현금으로 갖고 있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공장을 팔아야 된다라는 기사가 나왔었고요. 또 매일경제에서 가업승계 걸림돌은 상속세다. 매일경제에서 이제 승계를 앞둔 대표님들을 가업승계 포럼을 그 10주인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더니 가장 걸림돌이 뭐냐? 그랬더니 전체 대표님 중에서 43%가 상속세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요거는 조선일보에 나왔던 기사인데 쌀 때 물려줘야 된다. 지난해 부동산 증여가 24만 건으로 사상 최대였다. 근데 이건 제가 컨설팅 할 때 당시 자료고요. 15년도에 이랬고 지금 16, 17, 18 계속 이 이상으로 지금 증가가 됐죠. 해마다 작년에 또 갱신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18년도. 부동산 아무래도 중과세 때문에 또 상당히 많은 부동산들이 사전 증여가 됐고 사전 증여공제 잘 활용하면 상속세 절감을 할 수 있다. 100세 시대 평생 든든한 가족 행복 지켜주는 상속 플랜.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전증여와 공제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다. 10년 합산해서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10년이 경과하다 다시 공제가 되므로 10년마다 증여하면 효과적이다. 제가 대표님들 만나서 10년 이내에 증여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대표님들도 왕왕 있으세요. 보시는 것처럼 10년 합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10년 전에 한 거는 올해 할 때는 합산을 안 하죠. 이거는 나라에서 세금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건데 이런 부분을 활용하지 않으시는 거는 나중에 한 번에 증여할 때 굉장히 높은 세율로 증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분산이잖아요. 시간의 분산, 또 사람들 그 숫자에 양에 대한 분산 그렇게 함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가 있는데 보시는 거에는 사전증여 그리고 공제제도 어떤 대표님들은 또 공제가 되는데 뭐 걱정이냐 요새 500억까지 되는데 라고 하시는데 뒤에 그 부분은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현황은 이랬습니다. 전체 지분이 5만 주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회장님 지분이 40%, 최대 주주죠. 사모님 18%, 자녀가 세 분 있었는데요. 한 분은 큰 자제분이 16%, 둘째 자제분이 16%, 셋째 자제분이 10%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소수점이 좀 덜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둘째 자제분이 조금 더 갖고 계셨어요. 지금 9천 주니까.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회장님이 제일 많이, 더군다나 사모님 지분까지 합치면 56% 반수가 넘죠. 그래서 사장님과 사모님 지분을 그 당시 15년도 주가로 계산을 했더니 한 20억 정도 나왔어요.
15년도 이 회사 주가가 한 7만 3천 원 정도 나왔었거든요. 대표님들 잘 아시겠지만 비상장 주식들은 상장이 안 돼서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기준으로 하는 보충적 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지금하고는 평가 방법이 좀 달라요. 17년, 18년, 지금 19년, 3개년에 걸쳐서 주식 평가 방법이 좀 바뀌었죠.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15년도에 한 거기 때문에 평가 방법이 바뀌기 전입니다. 회장님이 원하시는 승계는 이랬습니다. 나와 이제 그 배우자가 갖고 있는 집은 한 56%, 즉 아까 한 20억 대는 이 지분을 세 자녀에게 넘겨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이제 주주가 이렇게 세 자녀. 또 하나 말씀하셨던 거는 사실은 이제 손자녀 쪽도 좀 원하셨어요. 일단은 세 자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먼저 이제 일반 증여하기 전에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고 저한테 좀 질문을 하셔서 제가 정리를 해다 드렸습니다. 사전 요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해요. 이게 지금 15년 기준이기 때문에 가업 영위 기간이라든지 근속 기간이 지금은 좀 짧아졌죠. 50%. 이런 상태인데 이제 이 부분 적용 가능 업종이나 사전 요건은 다 충족을 했어요. 자녀들이 이미 10년 넘게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사후 요건이죠. 가업 자산의 100분의 20,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할 수 없다. 또 제일 염려하시는 부분이 고용에 대한 이제 부담이에요. 100%를 10년간은 100%고 매년 80% 이상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회사가 이제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이다 보니까 계속 자동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동화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자동화되면 점점점 이제 고용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100%를 10년간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상호 요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원래 납입해야 될 상속세가 이제 추징이 나와요. 근데 작년 전까지는 가산세까지는 안 붙였거든요. 근데 작년인가 세법 개정되면서 가산세가 또 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내야 될 세금만 내는 게 아니라 가산세까지 같이 부담을 해줘야 되고 이 사후 요건 때문에 회장님께서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주가가 7만 3천 원, 평가액은 한 31억. 그러니까 이때는 실제 주식이동 하기 전이니까 약식 평가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실제 본평가를 하게 되면 이 금액보다는 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장님 지분과 사모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부동산을 자녀들한테 이미 증여를 해주셨어요. 토지라든지 뭐 이런 건물, 다른 공장. 그렇기 때문에 세 자녀가 다 이제 요번에 증여를 하게 되면 다 40% 세율을 적용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분을 넘겨줄 경우에 증여세가 7억 3,8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7억 3천 정도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아까 20억 물려주는데 보시면 그 20억 물려주는데 세금이 7억 3천이에요. 당연히 이게 부담스러우실 수밖에 없죠. 7억. 자, 회장님께서 이제 고민하셨던 첫 번째, 회장님과 사모님 지분 증여 시 증여세 부담. 두 번째, 이미 세 자녀에게 기존의 지분을 일부를 증여해줬는데, 요번에 또 증여를 해주게 되면, 사실 세 자녀가 모두 회사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기여도가 다 다르거든요.
큰 첫째, 둘째 자제분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아주 전념을 하고 여기서만 일을 하고, 지금 막내 자제분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로 이제 도와주는 정도? 그 정도. 그리고 막내 자녀분은 따로 부동산을 상가를 중요한 게 있으시기 때문에 좀 이제 그 부분도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이 좀 복잡하셨던 것 같아요. 똑같이 나눠주고도 싶고, 또 그러자니 또 기여도 높은 자녀가 좀 서운해할 것도 같고, 기여도대로 주자니 적게 받은 자녀가 좀 서운해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고민을 좀 하고 계셨고요. 보시면은 7억 3,500이라는 세금에서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1,700만 원으로 세금을 확 줄였습니다. 당연히 합법적이고요. 오히려 이제 국세청에서 권장하는 그런 내용들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해서 세금을 7억 3천에서 1,700, 한 7억 이상을 절감을 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 첫 번째,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15년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이 됐어요. 그래서 회장님께서도 그 중간정산이 올해 마지막이다라는 걸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근속연수하고 배수를 보니까 지금 3배수에 회장님이 총 15년 정도 근속을 하셔서 정관에 있는 규정대로 했을 때 퇴직금이 회장님이 한 14억 정도, 14억 정도가 퇴직금이었고요. 이로 인해서 그때만 해도 공제가 좀 많았습니다. 2015년도에 회장님께서 14억이라는 퇴직금을 정산하시게 되면은 세율이 11.68%.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개정안이 나와서 이미 이제 그 다음 해부터는 법이 바뀌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6년도에는 똑같은 금액을 하면 14%, 2020년에는 23%. 그러니까 올해 이제 내년까지 계속 5년 동안에 단계별로 20%씩 이게 변경이 돼서 내년에 이제 더 높아지겠죠. 그 기준으로 해서 했던 거고요. 회장님께서 당연히 당해 퇴직금 하기를 원하셔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2015년도에 했습니다. 2015년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더니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이 회사가 주가가 아까 7만 3천 원, 예, 한 7만 3천 원 정도 되던 회사인데 보시는 것처럼 18,000원으로 주가가 확 떨어졌죠. 5만 4천 원 정도의 차이가 나요. 주가가. 굉장히 지금은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1년 만에 이렇게 지금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지금 16년까지는 주가를 어떤 식으로 평가했냐면 순자산 평가액하고 그 다음에 손익 가격하고 해서 두 개를 부동산 가다법인이 아니면 6대4로 비중을 해가지고 주가가 지금 나온 거고요. 16년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손익이 퇴직금을 15억 하니까 이 회사가 당기순이익이 한 4, 5억 정도 났거든요. 회장님 거 14억 하고 그 당시 이제 첫째 자녀분 거 퇴직금 4억 얼마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손익 부분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났죠. 마이너스. 직전 3년 평균이. 왜냐면 전년도가 17억 정도 나다 보니까 당연히 3년 평균을 내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자산에 대한 평가는 평가 이 40%를 갖고 주식 수로 나누다 보니까 18,000원밖에 안 되는 주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6년에 이 회사는 주가가 이제 18,000원이 됐고요. 사모님 계시던 자리에 손자녀들이 들어간 거예요. 사모님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사모님이 회장님한테 주식을 증여를 받으셨어요. 부부간에 6억까지 공제가 되잖아요. 이 당시 이게 18,000원으로 떨어지면서
3억 5천, 4억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사모님 지분이. 그래서 지금 회장님이 회장님 지분이 회장님이 사모님한테 증여를 해 주셨지만 세금은 없었습니다. 공제를 받다 보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분율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가업승계가 거의 뭐 끝났죠. 예. 창업주의 주식이 다 다음 세대, 손자녀까지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이후로는 저희가 이제 제가 15년 퇴직금 중간정산 해드리고 16년도에 주식 이동 해드리고 이제 17년, 18년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배당을 좀 차등 배당을 활용해서 소득이 많은 분보다는 소득이 적은 손자녀 쪽으로 배당을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7억 3천에서 1,700만 원으로 세금이 줄었다는 거는 7억 정도의 세금을 줄였다는 거죠. 물론 세금이 수십억, 수백억이면 뭐 10억 정도 줄이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세금이 7억이었는데 7억 3천이었는데 7억 정도를 7억 이상을 줄였다는 거는 굉장히 컨설팅을 잘한 케이스고요. 여기에서 사실은 이 회장님께서 저희가 이렇게 컨설팅 진행해드리면서 솔루션을 제공했을 때 바로바로 실행을 해주셨어요. 만약에 바로바로 실행을 안 하셨으면 첫 번째 15년도에 중간정산 끝나서 퇴직금 못했을 거고요. 그러면은 주가가 떨어지지도 않았을 거고 뭐 그 다음에라도 실질 퇴직을 하셔서 16년도나 17년도 뭐 이렇게 퇴직을 쓰셨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 평가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주가 평가 방법이 예전처럼 그렇게 아무리 손실이 전혀도 난다고 해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실제 그 보충적 평가로 평가한 금액하고 자산의 80% 중에서 높은 거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손익이 아무리 떨어져도 자산의 80% 이하로는 주가는 더 이상 이제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그때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유사한 효과를 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는 조금 어려워요. 조금 더 시간을 줘야 되고 좀 더 다양한 방법들을 써야지만 주가가 좀 조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회장님이 정말 정말 만족해 하셨어요. 그러니까 늘 이게 골칫거리였는데 너무 자녀들한테 어떤 더 많이 주거나 덜 주거나 하는 일도 없고 왜냐면 주신 게 없으니까 회장님 주식이 그냥 감자가 돼버려 그 회장님 거는 사모님한테 증여하고 감자가 됐으니까 주신 게 없으세요. 그리고 자녀들 지분 올라갔고 손자녀들 것까지 지분 확보가 돼서 굉장히 만족하셨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회사들도 많이 소개시켜 주셨고 지금도 좋은 관계로 제가 계속 이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우리 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절세 플랜 또 회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 보통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순서대로 중요한 업무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노무적인 부분들 점검해드리고 또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거, 뭐 이런 부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컨설팅 하면서 만족스러웠고 회장님도 만족스러워 하셔서 보람 있는 그런 컨설팅을 해드린 사례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그럴 때 주의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주식을 이동하는 데 있어서 그냥 쉽게 대충 이렇게 이동하면은 반드시 이거는 추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세무법인, 법무법인 통해서 세무적으로나 법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저희 R&D 센터에서 연구해서 업무 실행을 직접 다 저희가 솔루션만 드리는 게 아니라 퇴직금 할 때는 퇴직소득세 신고 다 해드리고요.
또 주식 이동할 때도 저희가 세무법인에서 평가해서 주식 이동을 다 해드렸고요. 신고 다 해드렸고, 소명 나왔을 때 소명까지 다 원스톱으로 다 전혀 회사에서 신경 쓸 필요 없으시게끔 저희 쪽에서 다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주식 이동 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듣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크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게 회사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이 회사가 감자를 냈잖아요. 근데 신용평가를 받거나 또 건설 쪽 감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감자는 또 그 채권자 보전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신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회사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뭐 감자를 할 건지 뭐 이익 소각을 할 건지 또 이익 소각을 할 때 뭐 건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맞춰야 할지 정말 신경을 쓸 게 뭐 수십 가지도 넘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솔루션만 듣고서 정말 쉽게 진행을 하셨을 경우에는 나중에 크게 문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정말 많은 컨설팅 경험이 있는 컨설턴트와 전문가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셔야 되고, 물론 이제 기장해 주시는 세무사님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세무사님들이시죠. 하지만 이런 주식이동이나 아까 퇴직금을 한다거나 또 기타 주식을 소각한다거나 하는 거는 법무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세무적인 부분들 또 법무적인 영역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문 기관에서 검토를 받으셔야 되고,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승계를 완벽하게 했지만 이 주시동 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문의사항은 댓글이나 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남기시면서 알림 설정을 하시면 제가 새로운 영상 올렸을 때 바로 알림 설정이 떠요. 그러면 이 다음 편 주식이동 시 주의해야 될 사항 제일 먼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